안녕하십니까. 미래예측의 박영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에 가상국가, 비트네이션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트네이션은 이미 가상국가이면서 수천 명, 거의 10,000명이 다 돼간다고 합니다. 국가의 국민을 거느리고 있는 하나의 가상국가고요. 누가 대통령인지, 누가 총리인지, 누가 국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온라인상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다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한국 대표이고 한국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대사관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비트네이션 안에 들어와서 또 자기 자신의 국가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도 원하면 누구나 다 만들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아이를 출생을 하면은 출생신고합니다. 결혼신고, 이혼신고, 소득신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이제 부동산을 사면 부동산 등록까지 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많아져서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의 아이디 카드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또는 자기의 국가의 패스포드 같이 활용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 대행 서비스들도 한번 알아보면 홀로크라시도 있고요, 루미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초는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세컨드 라이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컨드 라이프는 많은 사람들이 3D로 자기 자신의 형태를 바꿉니다. secondlife.com에 들어가면 돼요. 따따따 치고 세컨드라이프에 들어가서 자기가 국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 보면 내가 16세기를 상상하고 16세기의 군주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12세기, 내가 원시인이 되어서 그죠? 원시인처럼 동굴 속에서 살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대학교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만들어서 그래서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IBM도 또 큰 회사들이 거기에 다 자기 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 제품도 팔고 서비스도 설명하고 지금 이게 13년 정도, 12, 13년이 된 세컨드 라이프 아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하느냐 하면 3D인데 그죠? 3D에서 날아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도 갈 수도 있고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또는 자기의 이상 국가니까 ET들만 살 수 있는 이런 곳에 들어가서 자기도 ET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나 이 세컨드 라이프에서 린든 달러라고 돈도 만들어서 경제 활동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돈벌이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홀로크라시라는 것도 있는데 이 홀로크라시는 우리가 번역하기로는 초생명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냐 하면 5천만 명이 매일처럼 선거를 한다, 투표를 한다. 너무 돈이 많이 들겠죠. 의사결정을 아주 빨리 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홀로크라시, 데모크라시에서 크라시를 따고 왔어요. 홀로는 전체가 홀이라는 뜻이죠. 전 세계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고 플랫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서 사장단 밑에 국장단, 부장단 이렇게 여러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플랫으로 누구든지 제일 위에 있는 사장이나 회장하고 직접 연락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의사소통 또 의사결정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유연한 조직이다. 이 조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천만 명이 가령 내가 돈을 10조 원이 있는데 이 5천만 명에게 물어봅니다. 이 10조 원을 어디에서 쓰면 좋을까? 굉장히 의사가 분분하겠죠. 그러나 이 홀로크라시 안에 들어가서 이 소프트웨어인데 거기에서 투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설명을 하겠죠.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공동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아주 손쉽게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와서 10조 원을 어디에 쓸까를 의사결정합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게 루미오 사이트가 있습니다. 루미오 사이트도 루미오.org에 들어가면 루미오 사람들이 테이블에 쭉 둘러앉아 있습니다. 10명, 20명, 500명, 5,000명이 둘러앉아서 우리가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직접 국민이 공동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대안 사이트가 있어요. 이 대안 사이트가 커지면 국가보다 더 의사결정을 그냥 국가에서 뭐 국회에 가도 의사결정이 안 되죠. 의원들끼리 싸우기만 하죠. 국민들이 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5천만 명이 가장 행복한 의사결정을 해내는 거죠. 아까 10조 원을 모두 행복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나누어서 이제 어디에 예산을 투여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의사를 결정하고 나면 행동을 하는 거죠. 액트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10조 원을 어디에 쓰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대로 투명하게 조금 더 문제없이 조금 더 부정부패 없이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루미오 사이트는 아주 소프트웨어 사이트로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천재들이죠. 뉴질랜드에 있는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루미오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국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의사결정하고 살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지자체에서나 아니면은 뭐 조그만 시 단위라든가 아니면 국가 단위가 들어와서 의사결정을 무료로 공짜로 아주 불만이 없게 해주는 이런 무료 소프트웨어, 국가의 일을 대신해주는 의사결정을 대신해주는 이런 무료 사이트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또 국가는 모노폴리, 국가는 독점이에요. 그래서 경쟁이 없어요. A라는 국가, B라는 국가 두 개가 한 나라에서 같이 막 경쟁을 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뭐 부정부패가 없겠죠. 이 국가가 더 잘한다면, 이 국가를 밀어주면 이 국가가 대신한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국가 내에 조직을 두 개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딘가나 침체되고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영국에서는 우리 집 앞에 도로가 엉망이 됐어요. 뭐 구멍이 뻥꾸가 나고 이제 도로를 차가 못 다닐 정도가 되어도 고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fix my street, 내 도로를 fix 해달라, 고쳐달라. fix my street.org에 들어가면 금방 여러분도 그 사이트에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금방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다가 우리 앞에 도로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뭐 부서졌다, 아니면 자전거 도로가 엉망이 되었다, 아니면 고양이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 아니면은 여기에 애완용 공원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올려놓기만 하면 금방 돌고 돌아서 퍼져가지고 그 시장이, 그 군수가, 그 국회의원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고는 못 빼기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깨어름 피우는 이런 정부가 없어지도록 만들어진 게 Fix My Street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비슷한 걸로 mysociety.org라는 게 있습니다. mysociety.org. 여기에 들어가서 my society, 나의 사회라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주민사회, 우리 단체가 원하는 것을 손쉽게 여기다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다 들어와서 투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투표를 많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산도 쓰고요, 법도 만들고 국가를 대행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피트네이션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가상 국가입니다. 온라인에 가상 국가인데 월드 시티즌, 세계 시민권을 줍니다.
난민에게 여권을 줘요. 이번에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막 들어왔는데 시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오히려 안 받아줘요. 왜? 시리아 난민 중에 테러리스트들이 섞여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피난을 하게 되고 전쟁통에 막 올려다녀서 아무런 자기의 그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사진 들어간 증이 없어요. 아무런 증이 없을 때는 이 비트네이션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가령 엄마, 아빠, 아들, 딸 사진 찍고 여기다가 올리면 증이 나옵니다. 가족이라는 증명을 해줘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뭐 이런 비트네이션의 증명 서류가 있는 사람을 먼저 통과시켜서 독일까지 이민을 또는 가서 독일에 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번에 약 비트네이션 400여 명이 이 시민권을 받아서 비트네이션의 시민권을 받아서 유럽에 이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대사관도 여러 번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연맹도 만들어서 누구누구하고 연맹을 만들자. 그리고 이 비트네이션 국가 안에 자기 스스로의 국가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주로 공정 서류를 떼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출생신고를 여기다 합니다. 난민들이 어디서 출생신고를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서류하고 아니면 병원이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 낳았다라는 서류하고 모든 서류 증명을 여기다가 해서 그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결혼신고, 이혼신고, 그다음에 거주신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공정서류 도장까지 꽉 지킨 비트네이션 국가에서 발행하는 서류다라고 공정까지 해서 줍니다. 이게 이런 것을 인정해주는 나라가 이제 유럽에서는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무 종류도 없이 난민 떠돌아다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무언가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종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빠른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앞으로는 지금 현재 2014년에 만들어진 이 가상국가는 앞으로는 지금 현재 약 10,000명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10만 명, 그다음에 1억 명의 국민 국가를 목표로 합니다. 1억 명이 만약에 비트네이션의 국민이다 하면 우리나라에 5,000명인데 인구가 감소하죠. 그렇게 하면 1억 명이 공정 서류만 얼마나 많이 떼겠습니까? 지금은 거의 무료이지만 이 비트네이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공정 서류를 2분 안에 2불로 떼어주겠다.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이 비트네이션은 자발적인 이런 공간이지만 앞으로는 돈도 될 수 있다. 국가 하나 만들어서 돈도 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갖 사람들이 온갖 희한한 생각들을 많이 한다. 여기 보면 비트네이션의 시민권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쫙 그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영어만 할 수 있으면 영어로 2분 안에 쳐넣어서 자기의 시민권을 신청해 놓으면 시민권이 나오고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원하는 국가를 설립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가상 국가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이런 회사를 하나 만들자. 이러한 것을 하면은 굉장히 전 세계의 국민들이 아니면은 비트네이션의 시민들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금방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 백피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비트네이션이 수잔 템플호프가 만들었어요. 주이시 유태인인데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부 독일의 아우슈비츠 2차 대전 때 살해당했고 국가가 없어서 헤매고 자기 자신도 공부를 호주에서 하고 캐나다에서 하고 여러 군데서 해서 국가 없는 서름을 앓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백피드도 누가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가상 국가를 만들어서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어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백피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알죠. 전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흩어져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어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부정부패 없는 이런 나라, 그리고 중앙 집권식이 아닌 지역 분권식인 이런 정부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마을,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가상 국가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가상 국가에다가 아까 봤다시피 또 다른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이스리움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스리움은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불만이 있다 하면 그 불만을 토로를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머리를 맞춰서 머리를 맞대고, 자, 기후변화 어떻게 해결할래? 모든 사람이 모든 정보 또는 모든 기술을 집어넣어서 가장 좋은 기술에 돈을 얼마를 투자를 받아서 정부에서 예산을 받든지 아니면 기업으로 투자를 받아서 뭔가를 해결해내는 이런 스마트 마니도 쓰고요. 스마트 월렛도 쓰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또 이스리움이라는 이 시스템만 가져가면은 정부, 국가 또는 의회 제도를 순식간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리움이라는 이런 시스템도 지금 이미 나와 있어요. 이스리움 파운데이션이라고 지금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네이션이 지금 현재는 가장 큽니다. 비트네이션에는 지금 1억 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서 뭐 으쌰으쌰 사람들이 1억 명이 아니고 10,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조금 있으면 뭐 1억 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백피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고요.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만약에 세컨 라이프에 뭐 많이 들어왔을 때는 4억 명까지 이미 들어왔었습니다. 거기 들어와서 대사관도 만들고, 각자 IBM 회사는 IBM 온라인 가상 세계 속에서 IBM을 또 만들고, 하버드 대학도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초이스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초이스가 있느냐 하면, 내가 지역적으로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태어나서 나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공식이 이제 깨집니다. 앞으로는, 미래에는 나는 지금 한국에서 여권을 받고 뭐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주로 2개 내지 3개의 국민 시민권 또는 세계 시민권을 받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트네이션 한국 대표로 있으면서 비트네이션 국민이고 대사관도 만들었고, 그죠? 비트네이션 안에 국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나 이런 거 한번 해볼래 하면 확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같이 하자라고 해서 또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행동이라든가 동호회를 꾸릴 수도 있죠. 자, 미래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러면, 미래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한민국, 중국, 미국, 일본, 뭐 호주들이 국민 경쟁을 합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 이 나라 엉망이야, 이게 나라야? 그러면서 다른 데 이주를 하는 거죠. 몸은 여기 있지만 사실상 온라인상에서 다른 나라 국가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더 오래 산다. 그래서 국민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나라가 부정부패를 한다. 국민이 없어져요. 국민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국민이 다 도망가요. 국민이 다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없어지는 거죠. 부정부패를 한다거나 꼴 보기 싫다거나 해서 이제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에만 살아라 라는 어떤 지역 중심적인 국가, 또는 내가 그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한 나라에 묶여서 그 나라의 시민 또는 국민으로만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다음번 정권은, 한국에서 만약에 미래 예측을 해본다면, 지금 정권이 국가가 가장 강력했을 때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농경 시대도 아니고 바로 제조업 시대, 그죠? 제조업 시대, 산업 시대입니다. 이 제조업 시대가 끝나고 국가도 힘이 빠졌어요. 그다음에 기업들에게서도 힘이 빠졌어요. 그게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제는 바로 똑똑한 국민의 시대예요. 똑똑한 국민은 언제 어디서로 이주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 자기가 시민권을 그냥 말을 바꿔 타는 거죠. 선택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비트네이션에 들어오세요. 백피드에 들어오세요. 다른 나라에 들어오세요. 이런 선택권이 많아지는 시대로 간다라고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온라인 가상국가 비트네이션이라는 무궁무진한 이런 우리가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가상 세계에 들어와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헬스케어 알리바바도 만들 수 있고 비트네이션 만드는 이야기, 가상국가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이번 시간에 소개하여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래의 일자리, 미래에 성공하는 아이들, 미래의 인재는 어떤 인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의 예측의 박영숙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인공지능 기술이 됩니다. 미래 일자리는 이제 산업 시대의 일자리와 디지털 시대의 일자리가 달라집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AI 인공지능이 아이들을 가르쳐요. 유전자 조작 디자이너, 엔지니어 이런 것도 생기고 슈퍼베이비 심리학자, 슈퍼베이비 옹호 전문가 등등 해서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일자리들이 새로 생겨난다라는 거죠.